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6번째 시간인데, 제 입장에서는 시급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뭐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또 탄핵이 인용이 되느냐, 또는 뭐 기각이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각이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그죠?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물론 인용이 된다면은 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막 항의하고 뭐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똑같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각이 된다면은 전 국민적인 자발적인 저항이 일어나요. 근데 인용이 된다면은 사그라들 거라고 봐요.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들은 어떤 근본적인 원동력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자기들이 옳다는 한상에 치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인용이 돼도 탄핵을 반대하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측의 어떤 저항과 그런 부분은 급속히 사그라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어떤 그 체제 유지 쪽에 관심이 많은 또 뭐 자기들의 체면 유지와 그런 헌법 재판관들이 기각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 99.9% 인용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인용이 되고 나서 세상이 바뀌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아무도 치고 나가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고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탄핵 인용 선고가 된다면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 내에 선고가 된다면은 물론 뭐 이번 주에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4월 30일이 되겠지. 근데 뭐 일반적인 지금 다수 견해가 지금 다음 주 중에 선고가 된다. 뭐 특히 뭐 3월 12일, 13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선이 언제예요? 5월 7일이라는 거예요. 수요일이 됩니다. 그럼 후보 등록이 4월 14일까지 딱 이틀밖에 안 됩니다. 4월 13일, 14일 후보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럼 뭐 유력한 후보들이 등록을 다 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구도를 단순하게 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그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씨가 뭐 등록을 했다. 뭐 이완희 후보 등록을 하고 이렇게 레이스를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날 2심이 지금 선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1심 결과가 일단 그대로 온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징역 1년을 받아가지고 유예가 집행유예가 2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국회의원 박탈에 해당하는 행불입니다. 피선거권 10년간 박탈이에요. 그럼 이게 나고 나서 대법원 선고가 이 지점에 나버리면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끝나버립니다. 대법원 선고가 사실심이 아니죠, 그죠? 사실관계를 안 따집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뭐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내가 느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어떤 내면적인 인식에 대한 그런 처벌인데 대부분은 그런 사실관계 안 따져요. 이 공직선거법에 법률이 잘 적용되었느냐 그것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2심의 결과가 대부분에서는 99% 그대로 갑니다. 간혹 아주 드물게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게 뉴스에 나기 때문에
종종 뭐 파기환송이 되는 것 같지만은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은 그냥 없다고 보고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심 선고하고 나서 원래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걸 다 채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선거사범 대법원의 평균 판결 기간은 73일입니다. 2달 조금 더 되죠, 그죠? 아주 짧게는 2020년에 그 장경태 위원 사건이라고 4일 만에 선고가 된 적도 있습니다. 2심 선고되고 나서 불과 4일 만에 대법원이 선고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설마 이렇게 뭐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정부가 바뀌는 이런 마당에 대법원이 뭐 설마 그렇게 하겠나? 그거는 우리 수준이라고 나이반 생각이에요. 대법원은 그냥 선고해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전혀 그게 어떤 법률적으로 절차적으로 무리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선고가 났을 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선고라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선거사범은 빨리 판결을 내려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월 26일 지금 2심 선고인데 5월 7일까지 한 달 이상 남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대부분 선고를 해버리면 우리가 후보 교체도 못해요. 그럼 그냥 어떻게? 그냥 닭 쫓은 게 지붕 쳐다보는 거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 한이라면 그냥 무조건 한이 그냥 당선되는 거야. 응? 그러면 아주 목전에 선고를 해버렸다면은 투표용지 바꾸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찍겠지. 근데 그건 무효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질 수 있고, 이 놀라운 카드를 보수 측에서 안 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요,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이런 짓 하고도 남을 자들이에요. 내란도 한 사람들이에요. 군대도 동원한 자들이 무슨 짓을, 김진성이 같은 놈이 독자적인 범행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테러까지 하려고 한 놈들이에요. 무슨 짓을 못해요? 법적으로 절차가 다 있는데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낸다고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뭐 수박이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저는 그냥 야인이에요. 그냥 주장할 뿐이에요. 그냥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돌발 카드를 써버리면 우리가 대응 한번 못 해보고 또 타락한 정권이 연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비상입니다.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해버릴 계획이 있다. 보수 측에서의 그런 업무가 있다. 그게 지금 착수가 되고 있다면 지금 어떡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뭐 여의도 쪽 민주당 측에서는 뭐 이 부분을 뭐 고려를 하고 뭐 나름대로 뭐 어떻게 뭐 대안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듣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내부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비선들이 뭐 가신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그 국회 차원에서 어떤 민주당 정당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공론화돼 가지고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대선 직전에 갑자기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나버리면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 박탈당해버리고 우리는 투표도 못 해보고 이 정권 연장이 돼버리고 딱 쫓던 게 지붕 쳐다보고
윤석열이는 사면으로 풀려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 추악하고 타락한 정권이 저 윤석열 저자가 또 다음에 또 어떤 또 근자 욕심이 부르지 않는다는 트럼프처럼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또 윤석열 곁에는 또 더 사특한 김건희라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참. 저는 원래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원래 유튜브를 개설했는데 어떤 사회적인 그죠 어떤 악의 집단 신천지를 전문적으로 때리잡다 보니까 제가 신천지 전문적으로 패는 어떤 전문 방송처럼 돼버려 가지고 내가 가끔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저는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뭐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 이야기는 뭐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우리 삶이고 생활이고 우리들의 인생하고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그죠? 그거는 정당한 스피커로서의 어떤 권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만희 같은 자야 뭐 올해로 뭐 95세인데 한국 나이로 곧 죽겠지만은 자 이만희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그 이만희라는 그 신천지 교주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어떤 그 교주라는 위력을 사용해 가지고 성폭행은 물리적인 폭행이나 어떤 권위를 가진 위력도 됩니다. 옛날에 안희정 지사가 위력으로 성폭행 한 거죠, 그죠? 그런 위력을 가지고 어떤 그 공희숙 씨라는 자기 신도였죠, 그 당시, 그죠? 그 시집도 안 간 그 처녀를 5년간 그 성폭행을 했어요. 그 부분을 제가 고장을 만들어 가지고 안양동안경찰서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벌써 몇 달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아주 의지를 보이고 실무진에서 이렇게 수사를 잘 진행해 왔어요. 그 이만희 씨의 그 여성을 해독하려고 보낸 편지, 그 수집동의 편지의 필적 감정까지 경찰이 스스로 다 했어요. 하고 그 이만희 씨가 해외 나들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려 23번이나. 그런 출입국 기록까지 다 조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고소인 조사도 경찰이 원해가지고 2번씩이나 조사를 6시간씩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이 만들어져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 피고소인 이만희가 공개 출두하는 걸 그죠? 세상에 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실무선에서 그렇게 의혹을 갖고 진행하던 그런 수사가 꺾여버렸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날 그냥 전격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몇 달 동안 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렇게 경찰 실무선에서 의지를 보이던 사건이 피고소인 즉 그죠? 성폭행 혐의자 이만희를 한 번 불러갖고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덮어버렸다. 불송치라는 게 각하죠, 그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제 추측이 맞다면 우리나라 공권력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만희 측에서는 자기들이 피고소인으로 이렇게 출두를 하고 조사를 받는 거 또 보여주기 싫은 거죠. 만약에 이만희 씨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조사받으러 출두만 해도 이미 사회적 평가는 끝나버립니다. 법적인 평가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이렇게 원천적으로 막아버렸다. 그러면 그 막을 수 있는 세력은 누구냐? 뭐 물론 검찰일 수도 있고 있겠지만은 어떤 정권의 핵심이 아닐까? 옛날에 그 신천지 대구고 다대오 지파의 압수수색을 막은 자들과 연관되는 그런 정치권에서 무슨 뭐 법사를 칭하는 그런 자들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저 짐작을 해보면서 자 오늘 이야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씨는 큰 사고를 쳐놨고 내란, 군사반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까? 여기서 뭐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거보다는 인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5월 7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여기에 어떤 충격적인 변수가 하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가능성의 수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헌재 파면 선고가 난다면은 3월 10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파면 선고가 난다면은 대선일은 5월 7일 수요일이 돼요. 수요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4월 13, 14 양일간 합니다. 그러면 14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대선 레이스에 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조선일보가 민다니까, 뭐 검찰들이 민다니까, 뭐 예를 들어 한이 나온다. 그럼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대선 레이스를 할 건데, 이때 지금 2심, 그죠? 1심의 결과대로라고 한다면은 징역 1년이란 말이에요. 집행유예 2년. 이걸 그대로 2심에서 받았다 하면은 이게 대법원으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개월 안에 판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대부분 가면은 73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땡겨버리면 어떻게? 5월 7일 안에 선고를 할 수가 있고, 요 지점에서 선고가 돼버린다면은 이재명 그 당시 대통령 후보는 자동적으로 후보 자격 박탈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찍어보지도 못하고, 찍어도 무효표가 되는 거죠. 뭐 목적 같으면 인쇄종이를 못 바꾸니까. 그럼 자기는 누가 돼버린다? 그냥 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용단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부분 판단은 뭐 사람 불러갖고 재판하고 뭐 변론기를 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꼭 필요할 때는 변론기를 열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서면 심리입니다. 그리고 1심, 2심은 사실심이에요. 이러한 사실이 있느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뭐 거짓말을 했느냐, 그죠? 그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느냐, 막 이런 걸 따진다면은, 사실관계를 따진다면은 뭐 사실관계 사실은 지금 말이 안 되죠, 그죠? 김문기 몰랐다. 어떻게 기억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그죠? 인식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나는 국토부로부터, 그죠? 그 한국식품연구원 땅, 그죠? 부지 변경에 대해서 나는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고 내가 인식한다. 인식을 처벌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1심에 지금 유죄가 나왔으니까 2심에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죠? 그럼 2심에 유죄가 나버린다면은 대부분에서는 그런 사실관계, 김문기 몰랐다,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 그거 안 따지요.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제대로 적용됐는지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선고 시기만 당겨버리면은 큰일 나버린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1심은 24년 11월 15일 났습니다. 그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죠, 그죠? 그게 그 사건이 기소가 된 지 799일 만에 받았어요. 799일 만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엄청 딜레이되고 연장이 된 거죠. 원래 선거사범은 633이에요. 1심 6개월, 2심 6개월, 대부분 3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365일 안에 끝내야 되는데 1심에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이 지금 얼마나 걸렸죠? 12, 1, 2, 3, 한 4개월 정도. 이것도 지금 오버된 거야. 그럼 당연히 이때도 뭐 한 3개월 걸릴 거고, 뭐 법규수를 좀 쓰면 뭐 8월 달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편한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 판결은 평균이 73일이고 4일 만에 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수 개미이고 보수들이 살아날 길이 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은 지금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어떤 뭐 김건희를 위시해서 막 엄청난 또 일을 벌리는 거지. 어마무시한 뭐 어떤 뭐 병력이 동원된다든지, 막 뭐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든지, 막 그 일을 벌리는 거 외에는, 아니면은 뭐 유수계로 놔두고 뭐 도망을 가는 거죠, 그죠? 그 방법 외에는, 그런 방법들은 대단히 리스크가 크고
실행 가능성이 적지만은 이 방법은 그냥 법 절차대로만 갔는데 우리는 대부분 판사들이 그냥 선고만 조금 빨리 했네. 전혀 이거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빨리 하는 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손 놓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마저 박탈당해버리는 진짜 뭐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참고로 뭐 이때 뭐 대부분 판단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하위체죠, 그죠? 저는 하위체예요. 그래서 대법관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김명수 대법원장 합치면 14명이 다 참가를 합니다. 14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하면은 2심 결과 그대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죠? 위원직 상실하고 대통령 후보 자격 박탈당하고 피선거권 10년간 박탈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지금 대법관들 구성을 보면은 8명이 지금 중도 보수란 말이에요. 그냥 보수예요. 6명이 진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대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윤석열 뭐 탄핵 당해버리고 뭐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뭐 대법원이 시효를 따라줄 거다, 이렇게 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 어떤 문제거리를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취해야 될지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왕에는 이렇게 시간이 딜레이 됐지만은 지금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2020년에 장경태 전 위원, 장경태 이분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4일 만에 선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1심이 2020년 3월 23일 날 났고, 뭐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은 2심이 아니에요. 1심이 아니고 2심이 고등법원 2심이 3월 23일 날 났고, 3심 대법심이 3월 27일 날 불과 4일 만에 나버린 거죠. 4일 만에, 그죠? 4일 만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상고장 접수를 대법원에 올린 걸 상고장이라죠, 그죠? 상고장 접수를 3월 24일 날 바로 다음 날 했고, 지금 뭐 상고 이유서를 뭐 딜레이 한다 하는데 딜레이 해보니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상고 이유서를 3월 25일 날 냈어요. 냈고 불과 이틀 뒤에 이렇게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상고 이유서를 뭐 지연하고 뭐 변호사를 바깥 직역하면은 뭐 8월까지 간다, 그거는 우리 생각일 뿐이고, 그러한 어떤 법 기술들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선고해버리면 끝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선고를 이전에 해가준다면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뭐 이때 후보 등록을 하면 돼요. 그죠? 뭐 얼마든지 이렇게 민주당은 뭐 가임 정당이잖아요. 누구처럼 불임 정당이 아니잖아. 지금 뭐 피임 정당이라고 하던데, 국민의힘은, 그죠? 되는데 어떠했든 어떠하지 않았든 이때 선거가 나버린다면은 후보를 바꾸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저 괴물 같은 저 또라이, 그저 윤석열이가 다시 복권될 수 있는, 그죠? 그런 뭐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큰일 났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논의를 지금 심각하고
진지하게 어떤 다각도로 어떤 검토를 이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기술을 쓴다는 말은 뭐 기왕에 뭐 나와 있던 그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상고 이유서 제출을 3월 26일 날 이렇게 고등법원 판결이 나는데 5일 안에 상고장을 올려야 돼요. 5일 안에. 그죠? 그리고 또 상고도 해야 되고 이때 이 대법원에 그죠? 이렇게 상고를 하는데 상고도 해야 되고 상고 이유서도 내야 됩니다. 근데 상고가 5일이란 말이에요. 며칠 안 돼요. 그리고 또 상고 이유서는 또 이렇게 3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내더라도 4월 2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많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술을 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선거는 언제입니까? 5월 7일이잖아요. 그죠? 21대 대선, 21대 대선은 5월 7일이다. 그 밑에도 한 달이 넘죠. 그죠? 얼마든지 그 안에 선거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민의 같은 거 고려 안 하고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은. 왜? 14명 중에 8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헌재가 이거는 뭐 저의 추정인데 약간 이러한 어떤 그 공작에 짬짬이를 한다면은 어떤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짬짬이를 한다면은 또 헌재 선고를 뭐 다음 주에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또 늦춰버릴 수도 있겠죠. 그죠? 헌재 선고를 아예 그냥 늦춰버리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달리는데 헌재 선고가 늦춰져 버리면은 그죠? 막 대선이 막 이렇게 뭐 5월 말로 가게끔 심지어는 6월 초까지 되게끔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헌재야 지금 뭐 이 구성 비율이 뭐 우리 진보 측에 유리하기는 하지만은 그 한두 명의 어떤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헌재 재판관들이 인용은 해줄 테니까 뭐 선고를 조금 딜레이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뭐 뭘 해야 됩니까? 버티기 알박기 비슷하게 또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보수들이 어떤 강범위한 전략을 짠다면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일단은 그래 뭐 5월 7일 몫을 박더라도 아주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상고 유수를 늦게 제출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효과성이 없다는 거예요. 딜레이 해보이 뭐 3일이고 4월 2일까지밖에 8일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4월 1일까지밖에 안 돼요. 다른 방법이 뭐 더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고 이유서 갖고는 별로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는 변호인을 교체하는 건데 변호인. 그죠? 변호인을 우리 측에서 이렇게 교체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대부분에서 그런 새로 들어온 변호사가 이거 뭐 파악을 사건 어떻게 개요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더 줄 수 있는데 이건 또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헌재 판례가 있는데 헌재 판례 그죠? 헌재 이렇게 판례가 있는데 2016 352 헌재 판례에 의하면은 어떤 뭐 변호인을 교체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그런 걸 시를 연장해 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절차적 권리보다는 뭐가 더 우선한다? 선거사법은 시급성이 더 우선한다. 이런 판례예요. 선거사법은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보다는 변호인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건을 숙지할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절차적인 공정성보다는 시급성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헌재가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변호인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대부분은 그냥 달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유용한 카드가 아니고 이것도 뭐 별로 이렇게 늦출 수가 없고, 그럼 세 번째로 어떤 추가적인 막 증거를 제시한다든지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정인을 들이대는 그런 부분인데, 나는 김문기 몰랐다, 그죠? 나는 국토부로 또 협박을 받았다고 느낀다. 그게 무슨 또 추가적인 증거가 있고 정인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어떤 기억,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무슨 정인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이 속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느끼는 걸 나는 증언할 수 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고, 아니 기억과 인식에 대한 부분을 무슨 증인을, 추가 자료를,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물론 모든 거는 지금 2심도 1심 결과 그대로 간다는 걸 전제하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을 받았을 때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헌법 소원을 내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내는 것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억과 인식을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이 헌법 소원이 용인되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아요. 헌법 소원도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유죄 징역 1년을 준 그 법조항을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법률 심판. 공익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서 시간을 끈다. 이것도 살짝 제가 볼 때는 힘들고, 설례에 의하면은 이런 걸 걸더라도 대부분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해 버린 예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어떤 수사나 검찰 등에서 수사나 아니면 1심, 2심 그 재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성, 위법했다.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잡히는 건덕지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작정하고 지금 죄를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 마당에 이 부분도 힘들어요. 그렇지, 막연하게 지금 덕기수를 몇 개 쓰면은 한 2달이 연장이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3월 말에 2심 선고가 나고 6월 말이고 8월 달에 지금 이런 나이브한 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지금 기술스럽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게. 좀 골치 아프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자, 윤석열은 탄핵을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이렇게 탄핵 선고가 난다면 인용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5월 7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14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그죠? 이재명 대표하고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왔다. 이렇게 대선 내에서를 펼칠 건데, 이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부분 결과가 나와버리면은 이재명 후보는 후보 자격 박탈하고 위원직 상실하고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투표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씨가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그럼 한씨는 저거에서 대타협한다고 윤씨를 또 사면을 하겠죠. 그죠? 골치 아픈 저 괴물 같은 인간이 또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럼 또 얼마나 또 못된 짓들을 하겠습니까? 다시 또 정권을 또 획득하려고 또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몇 달 동안 잠 못 자고 지금 엄청난 진통을 겪고 제대로 된 민주 정부를 수립해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완전 죽 써가지고 개주는, 그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잘못되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관들의 구성은 8명이 지금 중도 보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8명이 이렇게 찬성하면은 9심의 결과가 그대로 인용이 된다는 거고, 그 선고를 빨리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 법 절차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법적인 대책이라는 게 뭐 상고 유수를 지원한다, 그 다음에 뭐 변호사를 교체한다, 뭐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뭐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이라든지 지금 적용 법률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기한다, 어떤 수사나 재판에 위법성을 주장한다. 제가 볼 때 어느 하나 딱히 지금 효과적인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하더라도 그냥 대부분은 뭐예요? 무시하고 그냥 달려버릴 수 있다. 왜? 헌재 판례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진보 민주 진영은 투표도 못 해보고 또 이렇게 저쪽에 정권을 헌납해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그 지금 사실상 지금 한국의 지금 대법관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 헌재도 그렇고 어떤 법관들한테 지나치게 어떤 많은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들이 이 매력적인 카드를 안 쓰고 오로지 원칙대로 절차대로 법리대로만 판결을 할까요? 이거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닐까요? 예를 들어 1987년 13대 대선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당연히 어떤 역사적인 당위에 의하면 우리 민주 진영이 이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55%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36.6%를 득표한 노태우 대통령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의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저 타락한, 무도한, 그저 어떤 친일 외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힘은 해체해버리고 진짜 민주정부가 우뚝 서가지고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또 저 사악한 세력한테 또 정권을 헌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진지하고 심각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뭐 제가 어제 들은 정보에 하면은 뭐 여의도에서 뭐 용단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견해일 수도 있고, 어떤 민주당 측의 공식 견해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어떤 법적인 대책은 안 되죠, 그죠? 그럼 뭐 바뀌었다? 어떤 정치적인 대책밖에 없다는 거고, 아니 우리가 저쪽에 또 정권을 헌납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단이 있겠죠, 그죠? 뭐 누가 저를 뭐 수박이라고 비난해도 뭐 저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결코 뭐 수박은 아니고 저는 뭐 정치권에 연루된 자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야인입니다. 그냥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 용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가 차기고 뭐 차차기가 있다면은 그 순서만 좀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서 차차기가 어떤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잘 모아서 반영할 수 있는 뭐 그러한 뭐 그런 어떤 훌륭한, 민주당 내에는 어떻게 뭐 훌륭한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한테 이번에 4월 14일 후보 등록을 하게 하고 정권을 가져오고, 그러면은 뭐 우리 했던 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부분 선거 확정으로 피선거지 박탈이 되더라도 사면을 해줘 버리면 돼요. 우리 새롭게 등장한, 그죠? 어떤 발언, 제가 뭐 정의를 할게요. 정의라는 후보가 있다. 성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의, 어떤 진보 진영의 어떤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차차기쯤 되는 분을 바로 이번에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민주정부의 대통령으로 우뚝 서고, 이분이
이재명 대표를 사면을 줘버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다시 당권을 쥐고 다음 차차기에 대통령으로 그죠 하는 그죠. 그래서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정치를 잘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하면 중도로 살짝 한 발 내디딜 갖고 뭐 중도 확장 이런 거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0.7% 차이로 졌어요. 24만 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중도고 뭐고 이런 생각 지금 뭐 할 필요도 없고 할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들의 어떤 사악한 검은 어떤 마수, 어떤 계획에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해야 돼요. 냉철하게. 그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기와 차기를 바꾸자. 그래서 우리 정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을 가져오고 그분이 이재명 대표를 사면을 줘버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당권을 쥐고 차차기에 도전을 하는 그런 쪽의 그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모양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뭐 2심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도 되겠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리 지금 2심은 유죄 논다 보고 논의를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뭐 기다리고 뭐 어찌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시기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4월 14일 날 요거는 뭐 저 개인적인 사견인데 요거는 좀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으로 훌륭한 모양새는 아닌데 솔직히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뭐 대법관들은 언제 선고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법관이 또 뭐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약 1%의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 후보는 지금 뭐 누가 말해도 이재명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재명 후보도 등록을 하고 이도 등록을 하고 누구예요? 또 아까 제가 말한 정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정은 이렇게 그 탈당을 해가지고 무속으로 출마를 하는 거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야권의 다른 정당하고 연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뭐 야권의 다른 정당은 이제 합당이 전제가 돼야 되겠지. 그죠? 이후에. 그래서 어쨌든 무소속이나 어떤 다른 야당의 후보로 동반 출마를 하는 거야. 동반 출마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낙마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이 사람한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고 다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분은 차차기로 나오고. 이 두 가지 그림입니다. 또 다른 뭐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시시할 때가 아니다 제기를 하는 바이고,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은, 자, 이대로 가면 5월 7일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는 3월 26일이에요. 그때 유죄가 난다면 99% 대법원 선고도 유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에요. 그냥 서면심사란 말이에요. 3개월 내에 선고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례적으로 빨리 5월 7일 대선 전에 선고가 나버린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되보지도 못하고 위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를 박탈당하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찍어보지도 못하고 저쪽 후보한테 정권을 헌납할 수 있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에서 오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